안녕하세요, 쌍호치다입니다. 이번 영상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으로 알려진 플라톤입니다. 왜 플라톤을 고대 서양 철학의 정점으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1편 About 플라톤, 플라톤에 대해서. 2편 이데아론, 3편 철인 정치입니다. 이렇게 3편으로 나누어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일반인부터 학생들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플라톤 철학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플라톤 2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데아론입니다. 플라톤의 꿈, 플라톤의 이상, 바로 이데아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에서 이데아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마음의 눈으로 통찰되는 사물의 순수하고 완전한 형태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거 비교돼서 에이도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눈으로만 보이는 사물의 형태입니다. 즉, 에이도스와 이데아는요, 둘 다 같은 형태를 얘기했는데, 이데아는 이상적인 형태고요, 에이도스는 내 눈에 보이는 사물의 형태를 이야기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에는 이데아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데아는요, 인간의 주관적인 의식, 관념의 뜻이 됐고, 이데올로기를 떠올리시면 거기서 파생된 단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데아가 무엇인지 아셨으니까 지금부터는 플라톤의 이데아론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라톤의 이데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아는요,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눈으로 통찰되는 사물의 순수하고 완전한 형태, 원형을 말합니다. 자, 플라톤의 이데아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데아를 모방한 세계에 살고 있다 라는 거고요.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 사과, 타이어, 도너츠, 단추 등 우리가 동그랗다고 표현하는 것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이런 사물들은 완전한 동그라미가 아닙니다. 그럼 완전한 동그라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학적으로 말하는 원이 완전한 동그라미입니다. 자, 사과와 타이어, 도너츠는요, 우리는 동그랗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동그랗지 않은 현실에 살고 있는 거고요. 그럼 완전한 동그라미, 바로 수학적 원이 이데아라는 것입니다. 즉, 현실은요, 사과, 타이어, 도너츠, 단추 등은요, 수학적 원을 모사한 것이고, 우리는 이데아를 모방한 세계에 살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데아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지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데아 세계에 살아야만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간들은요, 바로 첫 번째, 우리는 이데아를 이미 경험했고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상기해야 된다, 추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고 플라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진리를 알고자 지적 탐구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데아를 알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철학자라는 것이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론입니다. 이데아를 모방한 세계에 살고 있다는 뜻을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동굴의 비유입니다. 교과서나 책에 되게 많이 나온 내용인데요, 제가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원과 단추와 도너츠 등을 통해서 원으로 제가 비유해 설명을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플라톤도 이데아와 현실을 구분짓기 위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 세 가지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동굴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설명 좀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동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죄수가 있습니다. 이 죄수는요,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동굴 밖을 볼 수 없고 막혀있는 동굴만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동굴 밖에 실제의 개가 한 마리 있고요. 이 개를 태양이 비추게 되면 이 죄수가 볼 수 있는 것은 실제의 강아지가 아니라 태양이 비친 그림자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이는 거는요, 지금 원으로 제가 표시해놨는데 실제의 강아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림자, 즉 흑백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것을 진짜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수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즉 경험한 것은 흑백이고
그 흑백이 강아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실제 밖을 보게 된 죄수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죄수는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검은색의 둥그런 모양의 강아지가 아니었어. 강아지는 얼굴도 있고 몸도 있고 컬러풀했어 라고 해서 실제로 돌아와서 동굴 벽면만 보고 있는 죄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진리를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밖을 보고 온 죄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안에 갇혀있는 죄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알려야만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철학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컬러풀한 강아지를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론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데아를 아는 것은 철학자고, 철학자는 이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 그리고 알려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경험의 지식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이데아를 알아야만 하고, 이것을 알고 사람들한테 말을 해줄 수 있는 철학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철학자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철학자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3탄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플라톤의 국가 통치, 철인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3탄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른 곳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